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무릎이 욱하고 아파서 난간을 잡았다. 그런데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굳어서 한동안 절뚝거렸다. 그런데 좀 있으면 풀린다고 그냥 넘겼다. 무릎이 부어서 바지가 끼는데 많이 걸어서 그런가 보다 했다. 저도 그랬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주변에서 다들 말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래. 여자들은 특히 무릎이 약해. 좀 쉬면 돼. 그 말들이 저를 2년 동안 붙잡아뒀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특히 지금 무릎이 좀 이상하다 싶은 분들 제발 끝까지요. 2024년 4월의 어느 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내일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2년 전에 처음 무릎이 이상했을 때 병원에 갔더라면 저는 지금 이 침대에 없었을 겁니다. 수술 안 해도 됐을 거예요. 주사치료, 물리치료로 충분히 관리가 됐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2년을 참았습니다. 아프다고 말했을 때마다 돌아온 말이 있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래. 여자들은 원래 무릎이 약해. 좀 쉬면 나아. 저는 그 말들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병원에 가서 뭔가 큰 게 나오면 어떡하나 싶어서. 결국 뭔가 큰 게 나왔습니다. 병원에 안 가서 내일 수술을 앞두고 저는 그 2년을 돌아봤습니다. 제 이름은 이순자입니다. 올해로 62살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나 24세 결혼했어요.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재료 손질하고 점심 장사 끝내고 저녁 장사까지 하루에 12시간씩 좁은 주방에서 서 있었어요. 그게 20년이었습니다. 서서 일하는 게 직업인 사람이었어요. 무릎에 무리가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땐 젊었으니까 버텼어요. 파스 붙이고 핫팩하고 자고 나면 또 나가고. 남편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식당을 접은 게 60살 때였습니다. 쉬게 됐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쉬었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딸이 결혼해서 손자가 태어났고 손자 돌봐주러 가는 낙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쉬고 나서 오히려 무릎이 더 이상해졌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가 하나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2022년 가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굳어 있었어요. 침대에서 내려서는 게 힘들었습니다. 처음 몇 발자국은 할머니처럼 절뚝거렸어요. 한 15분 정도 움직이면 풀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고 나면 몸이 굳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움직이면 풀리잖아. 딸한테 말했더니 딸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엄마, 나이 드시면 다 그래요. 좀 움직이면 돼요. 그 말이 얼마나 편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내가 특별히 아픈 게 아니라 다들 그렇다니까요. 두 번째 신호는 계단이었습니다. 손자 집이 아파트 5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건 그래도 됐는데 내려올 때가 문제였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올 때마다 무릎이 우국했어요. 난간을 꼭 잡아야 했습니다. 손자 앞에서 그러기 창피했어요. 할머니가 계단도 못 내려오는 거 보이기 싫어서 손자가 앞서가면 저는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게 신호였는데 저는 창피함을 더 챙겼습니다. 겨울이 됐습니다. 무릎이 붓기 시작했어요. 저녁이 되면 무릎이 팽팽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지 무릎 부분이 꽉 끼었어요. 손으로 누르면 물렁물렁한 느낌이 났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잤더니 다음날 아침엔 좀 빠진 것 같았어요. 저는 많이 걸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손자 돌봐주러 갔다 오면 더 심했거든요. 그래서 손자 집에 가는 횟수를 줄였어요. 무릎 때문에 손자를 덜 보게 됐는데 그게 또 속상했습니다. 무릎 때문에 제 삶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 다음엔 소리가 났습니다. 걸을 때마다 무릎에서 뚜둑뚜둑 소리가 났어요. 조용한 곳에서는 옆 사람이 들을 정도였습니다. 경로당에서 일어설 때 그 소리가 나면 괜히 부끄러웠어요. 할머니들이 어유, 무릎 소리 크네 하면 저는 웃으면서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뭐 했습니다.
그 말이 정말 맞는 줄 알았어요. 2024년 2월의 어느 오전이었습니다. 남편이랑 마트에 갔어요. 장을 보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카트를 밀면서 주차장으로 나오는데 작은 턱이 있었어요. 카트를 넘기려다가 왼쪽 무릎에 힘이 탁 풀렸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카트를 놓쳤고 물건들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달려왔어요. 여보, 괜찮아? 괜찮아? 일어나려고 했는데 무릎에 힘이 없었어요. 남편이 부축해줘서 겨우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욱신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그게 그렇게 창피했어요. 어유,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말했어요. 당신 병원 가야 해. 이제 진짜 가야 해. 이번엔 제가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마트 주차장 바닥에서 주저앉은 그 순간이 뭔가를 깨뜨렸어요. 더 이상 괜찮은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영상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양쪽 무릎 모두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오른쪽은 3기, 왼쪽은 2기예요. 3기. 처음 들어보는 숫자였습니다. 3기면 어떻게 되나요? 연골이 많이 다른 상태입니다.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오른쪽은 수술을 고려하셔야 하는 상태입니다. 수술이라는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선생님이 이어서 물으셨습니다. 증상이 언제부터 있으셨나요? 한 2년 됐습니다. 선생님이 차트를 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2년 전에 오셨더라면 지금 수술까지 안 가도 됐을 겁니다. 그때는 주사 치료와 운동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 있었을 거예요. 2년 전에 오셨더라면. 그 말이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2년 동안 저는 나이 탓을 했고 다들 그렇다는 말을 믿었고 병원을 밀었습니다. 그 2년이 주사 치료와 수술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는데 눈물이 났어요. 남편 앞에서 울기 싫어서 꾹 참았는데 주차장에서 혼자 잠깐 울었습니다. 억울해서요. 나이 탓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믿은 제 자신이 억울해서. 수술은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딸이 병원에 왔어요. 딸이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한테 왜 말 안 했어요? 내가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한 거 후회돼요. 저는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야, 나도 그 말이 듣고 싶었던 거야. 내가 안 간 거지. 딸이 울었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병원 가보라고 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가야 했어. 내 몸은 내가 챙겼어야 했어. 그 대화가 수술 전날 밤에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대화였어요. 내 몸은 내가 챙겼어야 했어. 평생 남편 챙기고 아이들 챙기고 손자 챙기면서 정작 제 몸은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아프다는 소리도 못하고 병원 가는 것도 귀찮아하고 뭔가 나쁜 게 나오면 어떡하나 두려워하면서 그 오래된 습관이 저를 수술대로 보냈습니다. 수술은 2시간 반이 걸렸어요.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딸 얼굴이 보였습니다. 재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수술 다음 날부터 걷는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 손을 잡고 복도를 걸었어요. 무릎이 낯설었습니다. 내 무릎인데 내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걸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조금씩. 퇴원하던 날 딸이 말했어요. 엄마, 이제 아프면 말해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제가 다시는 안 할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말할게. 지금 저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수술 후 5달이 지났습니다. 오른쪽 무릎은 많이 좋아졌어요. 계단을 내려갈 때 난간을 안 잡아도 됩니다. 마트에서 장을 봐도 주저앉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처럼 무릎이 굳어 있지 않습니다. 왼쪽 무릎은 지금 주사 치료와 운동 치료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수술까지 안 가도 되도록 이번엔 제때 관리하고 있습니다. 3개월마다 정형외과에 갑니다. 이상한 게 생기면 바로 말해요. 예전에는 참고 넘겼을 것들을 이제는 바로 말합니다. 제일 좋아진 건 손자 집에 다시 자주 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손자랑 아파트 계단을 같이 내려왔습니다. 손자가 제 손을 잡고 할머니 조심해요 하면서 내려왔어요.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2년 동안 무릎 때문에 손자를 덜 봤는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성은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연골 보호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남성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여성에게 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래 참습니다. 가족 챙기느라 내 몸은 뒤로 미루고 아프다는 소리를 하면 약한 소리 하는 것 같아서 참고 병원 가면 뭔가 큰 게 나올까봐 무서워서 안 가고. 그러다 저처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나 손가락이 30분 이상 뻣뻣하게 굳어 있다면 검사를 받으세요.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아파서 난간을 잡아야 한다면 검사를 받으세요. 무릎이 부었다 빠졌다를 반복한다면 검사를 받으세요. 걸을 때 무릎에서 소리가 크게 난다면 검사를 받으세요. 오래 앉았다 일어설 때 처음 몇 발자국을 제대로 못 걷는다면 검사를 받으세요. 이것들이 나이 탓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는 말, 이제 그만 믿으세요. 다 그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2년 동안 믿었고 수술을 했습니다. 2년 전에 갔더라면 주사 치료로 됐을 텐데. 오늘 이 보시고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신 분, 오늘 정형외과에 전화 한 통만 해주세요. 당신 무릎이 보내는 신호를 이번엔 들어주세요. 내 몸은 내가 챙겨야 합니다. 가족을 오래 챙기려면 먼저 내가 건강해야 하니까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이른 때입니다. 무릎 건강 체크리스트입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정형외과에 가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30분 이상 뻣뻣하게 굳어 있다.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아파서 난간을 잡아야 한다. 무릎이 저녁에 붓고 아침에 빠지는 게 반복된다. 걸을 때 무릎에서 뚜둑뚜둑 소리가 크게 난다. 오래 앉았다 일어설 때 처음 몇 발자국을 제대로 못 걷는다. 무릎이 O자나 X자로 변형되는 느낌이 든다. 밤에 무릎이 아파서 잠을 못 잔다. 국가건강검진 및 정형외과 예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하시면 됩니다.